자, 모든 근거를 종합해 봤을 때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다이버전스, 고래 지갑의 이체 등 매도 압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점 폐기 구간을 정해둘 필요성이 있겠죠. 저는 그 가격을 네, 안녕하세요. 퐁크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야기해볼 거고요. 그 전에 앞서서 지난 영상 복귀 먼저 하고 올게요. 우선 5월 16일 영상 캡처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조정 이후 두 번째 0.236과 382 부근에서 반등하는 그림이었죠. 자, 그럼 현재 시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단기 조정이 나오고 0.236의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아직까진 관점대로 흘러가고 있죠. 자, 복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어서 몇 가지 근거를 통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POC, 비트는 22년도부터 이어진 상승장에서 POC, 즉 거래량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구간을 돌파하면 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테스팅 해볼게요. 작년 12월달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POC 라인 아래로 떨어지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크게 하락하죠. 재차 반등해서 POC 라인을 뚫고 이후 크게 상승했습니다. 23년도 8월달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겪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크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재차 반등해서 테스트를 받고 크게 돌파했죠. 이후 상승 추세 지속. 23년 4월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겪다가 결국 POC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재차 반등해서 테스트를 했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더 크게 빠졌죠. 다시 한번 반등해서 POC 라인을 돌파하고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현재 시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POC를 돌파하면 긴 조정을 마무리하고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겪다가 POC 라인 아래에서 시세를 만들고 다시 POC를 테스트하지만 하락, 그리고 재차 반등해서 다시 테스트 중이죠. 만약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약간의 조정 이후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61선, 얘도 마찬가지죠. 22년도부터 이어진 상승장에서 61선을 돌파하면 긴 조정을 마무리하고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백테스팅 해볼게요. 큰 상승 이후 조정으로 인해 61선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타면서 크게 상승했죠. 마찬가지로 조정 기간을 겪고 다시 61선을 돌파했습니다. 더 큰 상승으로 이어졌죠. 마찬가지로 가격 조정 이후 다시 61선을 돌파했습니다. 더 크게 상승했죠. 마찬가지로 가격 조정, 다시 61선을 돌파한 이후 더 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보신 것처럼 61선 아래에서 시세를 만들고 다시 61선 위로 올라가는 순간 해당 상승 파동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더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61선을 돌파했으니 상승 추세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비트코인 ETF, 현재 미국 공시 결과는 아직 4분의 1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비트코인 ETF를 보유한 기관의 수가 벌써 1900곳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대략 150억 달러로 알려져 있죠. 따라서 이번 공시 결과를 기점으로 인식 개선으로 인한 타 기관의 추가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공적연금은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국민연금공단도 코인베이스를 매수하는 등 우회해서 투자하고 있죠. 고로 중장기적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더 도미넌스, 도미넌스는 고점을 더 이상 갱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단선에서 한 차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테스트에선 강하게 뚫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추가로 많은 시장 참여자가 신뢰하는 헤드앤숄더 패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미넌스가 예상대로 크게 하락한다면 비트의 가격과는 반비례하니 비트의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CBD, 가장 큰 볼륨을 만드는 갈색 고래와 보라색 고래는 매수 중이고 가장 작은 볼륨을 만드는 주황색 새우와 초록색 새우는 별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고래들의 예측이 정확했다는 걸 감안했을 때 비트의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이버전스, 가장 먼저 CCI를 볼게요. 비트의 고가는 내려가고 지표의 고점은 올라갔죠. 하락 다이버전스, 가격 조정 또는 기간 조정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BB%B, 얘도 마찬가지죠. 고가는 내려갔고 지표의 고점은 높아졌습니다.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RSI, 이는 다이버전스는 아니지만 과열된 지표에 비해 가격 회복은 더디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두 가지 지표에서 다이버전스를 확인할 수 있고 RSI는 과열됐습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더라도 단기 조정이 선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곱 번째 상승 채널,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비트는 상승 채널을 이탈한 이후로 두 번의 돌파 실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돌파 실패, 조정받고 다시 반등해서 두 번째 테스트, 다시 한번 조정받죠. 이어서 세 번째 테스트, 따라서 종합해 봤을 때 약간의 기간 조정 이후 강한 돌파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돌파하기 전 이 조정의 깊이는 바닥으로부터 0.236 또는 382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백테스팅 해볼게요. 계속해서 채널 안에서 시세를 주다가 결국 하락 돌파, 그리고 다시 반등해서 채널을 테스트하죠. 0.236까지 조정받고 크게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채널 안에서 시세를 만들다가 하락 돌파 이후 다시 반등해서 채널 테스트, 그리고 0.382까지 눌린 다음 크게 상승했죠. 자, 현재 시점으로
차트로 돌아가 볼게요. 보신 것처럼 채널을 다시 회귀할 때 바닥으로부터 0.236 또는 382까지 되돌리고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 236과 382 구간을 관점 폐기 기준으로 두고 롱을 베팅하는 것이 좋겠죠. 여덟 번째 추세선, 보이시는 이런 추세선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밀어봤을 때 가까워질수록 크게 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로 추세선과 캔들이 만나기 전에 장대 양봉을 길게 뽑아주면서 더 가파른 각도의 추세선을 만드는 게 베스트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음 주까지 가격이 지지부진하다면 추세선 이하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죠. 아홉 번째 고래지갑, 전세계 31위 고래지갑이 17일 5,000개의 비트를 이체했습니다. 만약 거래소로 갔다면 가격 조정을 예상해 볼 수 있고 지갑 간의 이체일 경우 현재의 상승 추세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매도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니까요. 자, 모든 근거를 종합해 봤을 때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다이버전스, 고래지갑의 이체 등 매도 압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점 폐기 구간을 정해둘 필요성이 있겠죠. 저는 그 가격을 65.7K부터 65K로 정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여러 시간대에 피보나치가 중첩되는 구간으로 많이 중첩된 만큼 해당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큰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우선 올해 1월달부터 이어진 장기 피보나치, 그리고 3월달부터 이어진 중기 피보나치, 그리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단기 피보나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세 기본 피보나치까지 많은 피보나치가 65K 부근에 몰려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이 종가로 뚫리지 않는 이상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요약해 볼게요. 65.7K부터 60K가 깨지기 전까지 롱, 반대로 해당 구간이 깨지면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빤스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상금 1억 대회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